여러분, 오늘 밤 이 영상을 켜셨군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무겁게 얹혀 있는 것이 없으신가요? 말로 딱 꺼내기는 어렵지만 가슴 어딘가에 돌처럼 내려앉아 있는 그 무언가,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돈 걱정일 수 있습니다. 이달 말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가 마음에 걸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건강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로가 가시질 않는다는 느낌. 어쩌면 자식 걱정 혹은 오래된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 아니면 그냥 왠지 모를 허전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막연한 감각. 제가 수십 년을 풍수와 함께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오신 어르신도 계셨고 서울 한복판에서 사업을 하다 문을 닫은 중년 사업가도 계셨고 자식 셋을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제가 늘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못되게 산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보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왜인지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아무리 쉬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좋게 살려 해도 인연이 자꾸 엇갈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도 항상 비슷했습니다. 스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물음 앞에서 늘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회의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그 외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인 잠을 자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쓰러지듯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8시간이라 치면 그것은 하루의 3분의 1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넉 달 가까이가 됩니다. 70평생을 산다면 그중 22해는 잠속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을 우리는 그냥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밤을 단순한 휴식의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밤은 은기가 대지 위에 깔리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써버린 기운, 소진된 기력, 흩어진 인연의 기운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밤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갔다가 비가 되어 다시 산으로 돌아오듯이 우주의 기운은 밤마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려 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밤사이 우리에게로 스며들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닫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걱정을 안고 자면 됩니다. 원망을 품고 자면 됩니다. 불안을 꼭 쥔 채 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육이 풀리지 않고 숨이 얕아지고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문 앞에 와 있어도 우리 안에 문이 굳게 잠겨 있으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직접 보아왔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몸이 자주 아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에 잠을 자면서도 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몸이 활기를 찾고 좋은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밤에 잘 주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이 편안하게 감사하게 주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닙니다. 잠은 우주와 우리 사이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우리 삶에 어떤 기운이 흘러 들어오느냐가 달라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느냐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만난 노인 몇 해 전일입니다.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저를 찾아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평생 생강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이후로 홀로 자식 둘을 키우셨습니다. 누구도 그분께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드리지 않으셨겠지요. 그분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땅을 파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저녁을 드시고 주무시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 삶이 수십 년 이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세월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일이 자신에게 올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스님,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식놈 직장도 아직 못 구하고 지금도 세 군데나 세는 채로 몇 해째 놔두고 생강값도 해마다 떨어지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뭘 더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바로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주무시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빚 생각을 했지요. 자식 녀석 취직 걱정도 하고 집을 수리 맡기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 밤 걱정을 안고 주무셨던 것입니다. 빚 생각, 자식 걱정, 돈 걱정, 그 무거운 것들을 품에 꼭 안고 날마다 잠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쉬지 못합니다.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르신은 또 그 걱정들을 품에 안고 밭으로 나가셨겠지요. 저는 어르신께 복잡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옷이나 의식 같은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드시기 전 딱 5분 세 가지 말씀을 마음속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젯밤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사흘 뒤 어르신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카가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을 예전보다 훨씬 좋은 값에 사가겠다는 업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스님, 이게 우연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무것도 더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일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바꾸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잠들기 전 5분 동안 품었던 걱정 대신 다른 마음을 품으신 것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바라봐 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세 가지 말씀의 이유와 원리. 이제 제가 그 세 가지 말씀에 대해 여러분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한국 풍수의 깊은 철학 안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진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우리를 둘러싼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그 아슬한 경계에서 나온 말은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살며시 풀리는 순간 그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씨앗이 됩니다. 걱정이 들어오면 걱정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감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밤새 자라서 아침에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직접 보고 느끼며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 씨앗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말씀, 감사의 말씀. 감사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감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억지로 감사하면 더 의심스럽지 않은가?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좋은 일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수의 원리는 거꾸로입니다. 먼저 감사해야 좋은 일이 옵니다. 마치 씨앗을 먼저 뿌려야 열매를 거두듯이. 그리고 여기서 감사는 대단한 무언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었다는 것, 밥을 먹었다는 것, 숨을 쉬었다는 것, 비가 와도 들어올 지붕이 있었다는 것, 통화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것,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가슴 위에 손을 살며시 올려놓으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따뜻한 떨림 위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도움에 감사합니다. 소리를 낼 필요 없습니다.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오늘도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3번 해보십시오.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그것이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내려놓음의 말씀, 풍수에서 기운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고인 물은 더 이상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억울함,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떠오르는 후회, 몇 년 전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자책, 혹은 아직 갚지 못한 빚에 대한 죄책감, 우리는 이것들을 매일 밤 가슴에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른 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삽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에 잠시 맡겨두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두고 손을 쉬게 하듯이 늘 다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는 동안만큼은 놓아두어도 됩니다. 잠들기 전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내쉴 때 어깨가 함께 내려가도록 해보십시오. 온몸에 힘을 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에 맡깁니다. 이 말을 하실 때 결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면 내일 빚이 해결될까, 자식이 취직이 될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가벼움만 느끼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숨이 편해지는 느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3번 해보십시오. 매번 내쉬는 숨과 함께 그것이 두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3번째 말씀, 받아들임의 말씀. 이 3번째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부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고, 간청하고,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도, 소원을 빌 때도 우리는 언제나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없습니다. 제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는 결핍의 느낌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풍수의 원리에서는 이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간청하면 그 결핍의 기운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번만큼은 다른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부탁하는 대신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좋은 것들이 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재물의 기운이, 건강의 기운이, 좋은 인연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흘러오고 있다고, 먼 길을 돌아 이제 당신 문 앞에 도착했다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열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억지로 환하게 웃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작은 울기 하나를 피워 올리는 것처럼 살며시, 그리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풍요와 건강과 평화가 지금 이 순간 제 삶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문이 열리는 느낌, 따뜻한 무언가가 들어오는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느낌이 진짜가 됩니다. 3번 해보십시오. 그 작은 미소와 함께 그것이 3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4번째 이야기, 오늘 밤의 의식. 이제 이 3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 잠깐 누워있는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완벽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로 눈에 들어오는 곳,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어지러운 것들을 조금만 치워보십시오. 평소에서는 공간의 기운이 마음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이 복잡하면 마음이 쉬기 어렵습니다. 아주 조금만 정돈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우십시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지만 바로 말씀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숨부터 고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쉴 때 온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린다고 상상하면서 이것을 3번 하십시오. 3번째 내쉬는 숨이 끝날 즈음 몸이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쉬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시작합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씀.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를 3번 천천히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 다음 한번 크게 숨을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2번째 말씀을 하십시오. 내려놓음의 말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늘에 맡긴다는 그 말씀을 3번 내쉬는 숨마다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며시 미소를 지으시고 3번째 말씀을 하십시오. 받아들임의 말씀. 풍요와 건강과 평화가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꺼이 맞이한다는 것을 3번,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워 계십시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하늘에 뜬 구름처럼 그냥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잡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7일 동안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날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아직 반만 열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반쪽으로도 기운은 들어옵니다. 딱 7일,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5번째 이야기, 제가 배운 것. 저는 젊은 시절에 스승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복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리지 않은 것이다. 문이 잠겨 있는데 사람들은 문 앞에 서서 왜 아무도 안 들어오냐고 한탄하고 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 건강의 기운, 좋은 인연의 기운, 그것들은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문을 닫아버렸을 뿐입니다. 그 문을 닫는 습관이 무엇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걱정을 안고 자는 것, 원망을 품고 자는 것, 오늘도 나쁠 것이라 믿고 자는 것, 그 문을 여는 방법도 이제 아실 겁니다. 감사를 품고 자는 것,
내려놓음으로 자는 거, 좋은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자는 거,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가장 놀라운 변화들은 항상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구입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드는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저는 이번만큼은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문을 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문 너머에는 여러분이 기다리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문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마지막 이야기 잠드는 순간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스스로를 몰아붙여왔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빨리. 쉬는 것을 죄처럼 여기고 만족하는 것을 나태함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 하루를 잘 살고 나면 감사하며 쉬어야 한다는 것.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을 따뜻하고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 그 따뜻함이 밤사이 자라서 아침에 나를 만듭니다. 그 가벼움이 밤새 퍼져서 내일의 기운이 됩니다. 풍수는 집의 방향이나 가구 배치만이 아닙니다. 풍수는 우리 삶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루가 끝나고 새 하루가 시작되는 그 경계, 잠드는 그 순간입니다. 잠드는 순간 우리가 품은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를 맞이하는 세상이 됩니다. 오늘 밤 감사하게 주무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주무십시오. 좋은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주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오늘 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역시 큰 힘을 얻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다음에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풍수와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잠자리에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